한국에 나타나지 않는 현상에 애가 타는 미국, 명분에서 앞서는 한국의 버티기, 인내심 싸움이 된 주둔 방위비. 한국인의 정서가 요즘 많이 불편합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세 자릿수로 늘어나고 한국 여행객을 금지하고 입국 시 격리하는 국가가 65개국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주한미군 사령부는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 노동자에게 무급 휴가 예정 통지서를 일괄 발송했습니다. 이미 언론과 인터뷰 발표문을 통해 예고한 것을 미국은 실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일 것입니다. 2019년 11월 중순에 3차 방위 협상을 마치고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 1개월 간격의 협상 시한을 앞당겨 2주 뒤에 워싱턴에서 열자고 제안했고, 그만큼 연내 협상 타결에 대한 자신감과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3차 협상에서 미국 협상대표는 협상장을 40분 만에 떠난 뒤 이런 말을 했죠. 미국이 원하는 안을 만들어 오라. 한국이 제시한 안은 미국의 기대에 못 미친다. 워싱턴에서 열린 4차 협상은 하원이 트럼프 탄핵으로 분주했고, 상하원 합동의 국가 방위를 위한 수권법안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는데, 주한미군에 대한 인원과 주둔 지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최소 38,500명을 주둔시킨다. 감축화 철수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으며, 상원에서 탄핵을 방어하려면 트럼프는 수권법안에 서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를 우려한 의회가 시기를 조절해 법안을 의결하고 거부할 수 없는 시기에 행정부로 보낸 것입니다. 당연히 손톱 발톱에 이빨까지 빠진 미국 협상팀은 내세울 뚜렷한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고 언론을 통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압박하는 정도로 4차, 5차, 6차 협상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5일 미국 국방성 장관과 한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서 전작권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주둔비 협상과 전작권 협상을 대하는 미국은 원칙이 매우 분명합니다. 미군 철수는 없다. 전작권도 주려고 한다. 그러나 주둔비는 많이 받겠다. 미국의 첫째 원칙은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없다입니다. 2019년 10월에 미국 국방성 장관 에스파가 한국으로 오기 전 언론에 주한미군을 철수나 감축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인터뷰가 공개되었고, 이 인터뷰는 말 그대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려는 늘 그래왔던 발언이었는데, 예년과 달리 한국 정부 태도가 오히려 싸늘해지고 한국 여론도 우려보다는 짜증 섞인 실망감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언론도 급히 이 발언을 다루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심각한 사안으로 주목받으려 할 때 에스파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까지 돈 때문에 흔들릴 한미동맹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에이 압박하려 한 말이지 철수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미 의회가 이 변명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수권법에 아예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미국도 참 우스운 짓 자주 하는 국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전작권을 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깝지만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이미 북한과 비교하는 자체가 우스울 만큼의 격차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주기엔 한국이 너무 적극적이어서 주둔 방위비 증액과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작년엔 전작권 예비고사 시험을 받고 올해는 본고사 시험을 본다고 그럽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차기 정권으로 넘기고 싶어 합니다.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고 싶은 것이 미국 입장입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인수인계를 2023년에 하기로 한다. 이렇게 미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명박과 박근혜 같은 변수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주한미군 기지에 한국인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카드까지 꺼내며 주둔비를 미국이 정한 대로 협상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4월 15일이 국회의원 총선입니다.
한국 국회의원 총선이나 대선에 언제나 제일 큰 화두는 안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보수정당이었고 진보정당은 언제나 방어하는 모양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도 현 정부를 주사파 빨갱이 정권이라며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다고 잠꼬대하시는 분이 제법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이 버젓이 올려지고 멀쩡한 지금과 댓글 썼다고 대통령을 우습게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처벌하던 이전 정권과 어느 시기가 공산 정권에 가까울까요? 그런데 이 시점에 미국과 불편한 모습이면 미국이 여론몰이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내면 당연히 일어나야 할 현상이 한국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보수정당발 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역화로 안보 위험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 언론이 길을 제시해주고 미국이 뭔가 불편해주면 언제나 한국에서 일어나던 그 현상이 없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비장의 무기가 바로 한국 내 미국 주장 옹호 분위기인데 그것이 힘을 쓰지도 못하고 미국이 보기에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답답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안보 문제, 북한 문제로 미군의 증여성이 나타나야 하는데 중국인 입국 금지나 되지도 않을 탄핵을 들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선거를 앞둔 한국 정부와 여당을 움직이려면 필요한 안보 우려 여론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가 모든 문제를 쓸어가고 있습니다. 야당도 중국인 입국 금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긴 합니다. 우리 국민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한미 양국 협상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 협상으로 틈을 메우기에 너무 양측 격차가 큽니다. 지금 와서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 주둔과 연합훈련을 완전한 돈 낭비로 보는 트럼프와 한국 주둔이 일본과 미국 태평양 전략, 중국 견제의 필수 불가결로 보는 미국 의회와 동맹이기보다 점령군 같은 지위를 더는 허용하지 않으려는 한국 정부와 인내심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은 교통정리가 되어야 할, 반드시 겪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세 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국 가치를 모르고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을 적절히 이용하며 그동안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주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권을 회복하는 전작권 한수, 자주 국방의 자신감으로 임해도 되는 주둔방위비 협상, 모든 열쇠는 국민 여론입니다. 내일은 3.1절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정신을 되새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